안녕하세요. 언어학자 강상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어의 말소리와 발음 14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자음 중에서도요, 영어의 자음 중에서도 좀 되게 그쵸? 센 자음, 더 자음다운 애들. 그래서 폐쇄음, 마찰음, 그 다음에 폐찰음, 이렇게 세 가지를 다뤘는데요. 얘들은 아주 그냥 셉니다. 그쵸? 되게 센 자음 같은 애들인데, 오늘부터 볼 소리들은,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렇게 세진 않지만, 그래도 자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리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근데, 좀 덜 세다 하는 게, 덜 세다 하는 것을 논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폐쇄음, 그 다음에 마찰음, 폐찰음은 무성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의 유무와 관계없이 입속에서, 그쵸? 입속에서 아주 혀가 다른 부분에 가까이 닿거나, 그쵸? 발음기관 간에 그 아주 근접하거나 닿거나 하는, 함으로써 목소리와 관계없이 나온 소리들인데요. 오늘부터 볼 소리들은, 전부 다 유성음입니다. 유성음. 그래서 점점 더 모음 쪽으로 좀 근접하는 그런 소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음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볼 소리는 뭐냐면 그 영어에서 특히 이제 미국 영어의 아주 특징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발음입니다. 모양은 그 대문자 J 있지 않습니까? J를 좀 줄여서 좀 작게 만든 다음에 180도 돌린 그런 모양이고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저건 이름은 그쵸. 물론 그 방식에 의한 분류 거기서도 flap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그룹에.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이름 자체가 flap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flap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쵸 발음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flap을 있죠. 이렇게 뭐 새들 날갯짓 하는 거 또는 그 상자에 보면은 그 이렇게 상자에 막 못 든 다음에 이렇게 탁탁탁탁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flap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flapping이 이제 막 바람에 이렇게 파르르 떠는 그런 flapping, 그쵸? 뭐 새 날개, 또는 뭐 이런 곤충들의 날갯짓 하는 그런 것들을 flap이라고 하는데, 혀의 어떤 동작이 그거 좀 비슷하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flap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아주 빠르게 치경, 그죠? 혀의 앞부분이 치경을 탁 치고 다시 내려오는. 딱 친 다음에는 나오는 공기에 의해서 다시 그냥 탁 떨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쵸? 아주 대표적인 발음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쵸? 대표적인 발음이죠, 그쵸? 저거를 영국식 영어는 water, 뭐 이 정도로 하죠, 그쵸? water, 약간 이 정도로 하는데요. 미국 발음은, 요 T가 있지 않습니까? T로 발음이 안 되죠? 발음이 안 되고 바로 이 소리. 그래서, water, 이렇게 됩니다. 마치, 우리말에, 우리가 이제 우리, 또는 뭐, 무리, 그쵸? 하여튼 그렇게 이제 우리 할 때 리을 있지 않습니까? 좀 짧게 나오는 우리, 물리 할 때 리가 아니라 우리 할 때 리. 요게 아주 우리말과 비슷한데요. 우리말의 리을보다는 이게 좀 아주 강한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좀 세게 탁 치고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 이 소리를 내는 거 보면은 좀 약해요. 이렇게 치는 게. 그래서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에 이렇게 탁 튕겨내는 힘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탁 치고 내려오는 그런 힘이죠. 그쵸? 예. 자꾸 연습하면 되리라고 보고요. 뭐 연습이, 그쵸? 완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좀 들 수 있는데요. 저게 사실은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water를 하는 것이 사람들이 게으르다 보니 저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저건 다 게을러서 그런 거야. 이렇게, 원래는 워터가 맞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좀 천천히 말해보라고 하면은, water,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렇게, 그쵸? 그 일반 대화할 때는 water 그러는데, 저거는 게으른 거야. 제가 볼 때는 뭐, 게으른 것 같진 않고요. 그 미국식 영어에서 하나의 그 의문 법칙화 지금 돼 있습니다. 법칙으로 지금, 그쵸?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었죠. 그쵸? 그런 현상을 보고서. 그러면 제가 예를 좀 몇 개 보여드리고요. 또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쵸? 편지. 그쵸? letter, 그쵸? letter가 아니라, letter 이렇게 하고요. 좋은, 더 좋은, 그쵸? good, 의 비교급으로 better, 그쵸? 또 이제, 야, 이거 우리 여기 버터 발라 먹을까? 그 butter, 그쵸? 영어로는 butter, 미국식 영어로, 그쵸? 쇠붙이, 그쵸? metal, 그쵸? metal 그렇게 하죠. 많이 있는데요. 또는 일어나 할 때 단어 하나뿐만 아니라 두 개 단어 중에서도 그 앞에 T 소리가, 그쵸?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get up, 이라고 하기보다는 get up, 이렇게 많이 하죠. 미국 사람들은. 또 이제 hey, that is, 어쩌고저쩌고, that is, 이렇게, 이게, 그쵸? 이렇게 플랩 발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두 가지 한번 뭐라고 그럴까요? 단어를 한번 문제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지 않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이거 잘 아시죠? 그쵸? 우리말로는 도마도 또는 토마토, 그쵸?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우리말로는 감자죠, 그쵸? 각각이 다 T자가 두 개씩 있는데요. 어떤 것이 T로 발음되고 T로 발음되고 어떤 것이 이걸로 발음될까요? 아마 벌써 아실 텐데 제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tomato, 그렇죠? 이거는 tomato 이렇게 발음되고요. 이거는 potato. 그래서 둘 다 끝에 거가 그렇죠? 끝에 거가 이렇게 플랩으로 발음되고 앞에 거는 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게 이제 가만히 제가 이 단어 두 개를 살펴보면은 tomato 강세가 있지 않습니까? 강세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음절 여기 강세가 있는데요. 각각의 T의 분포도를 한번 볼까요? T가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같이 보면 앞에 모음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 또 모음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거에 이렇게 강세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뒤에 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뒤에 거에는 강세가 없습니다. T가 강세가 없는 음절을 이끄는데 앞에 또 모음이 있다. 요럴 때 강세가 없는 모음을 이끄는 T가 이렇게 플랩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강세가 없는 강세가 없는 음절을 이끄는 T이긴 한데요. 앞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환경이 만들어지지가 않죠. 자, 이걸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세가 여기 있고 요 T 다음에는 강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강세가 없는 절을 이끄는 T 소리가 이렇게 플랩으로 나오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테이 할 때 요게 바로 강세가 있는 음절입니다. 강세가 있는 음절을 이끄는 T 소리는 그 자체가 원래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 T 소리를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건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음, 바울인데 앞에 강세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이런 게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음 T가 이제 약화되는 어떤 현상 같은 건데요. 저거를 이렇게 이제 법칙으로 간단히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저거를 이쪽에다 좀 쓰겠습니다. 이걸 좀 지우고요.
이렇게 써야 이제 좀 이렇게 된다. 어떤 기본 법칙 같은 건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생활을 좀 하다가 저 영어를 좀 많이 저는 영어를 뭐 많이 하고 많이 좋아하고 이제 그러는데 미국에서 살 때 보니까 꼭 저렇게 하지 않고 앞에 게 강세가 있는 게 이게 꼭 필요 조건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이제 괄호를 저는 치는데요. 왜냐하면 강세가 없는 경우에도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 하면 참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그럼 원래 T였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원래는 T인데 이게 플랩으로 나온다. 근데 그런 거 예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은 그냥 이게 원래 T였어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자가 T라고 해서 그쵸? 이게 원래는 T 소리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쵸? 그리고 뭐 미국 사람들이 천천히 말하라고 할 때는 tomato 이렇게 하다가 조금 원래 속도대로 하라고 그쵸? 평소 속도대로 하라면은 tomato 한다고 해서 뭐가 원래 소리고 뭐가 원래 소리가 아닌 소리인지 어떻게 그런 건 알 수가 없죠, 그쵸? 근데 가끔 가다가 단어에서 특히 이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드릴게요. late 하면은 요 T 소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쵸? late. 근데 요거 비교급으로 그쵸? 더 늦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R을 딱 붙이게 되면은 T가 없어지고 later 이렇게 돼요. 플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비교급 되겠는 원급 그쵸? 원형에서는 이게 트로 소리가 나는데 비교급이 되니까 t가 없어지고 요 소리가 나오죠. 어떤 이런 증거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다 보니까 이 플랩으로 나오는 게 원래는 플랩이 아닌 건가 보다. 약간 그렇게 이제 의문론자들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그쵸? 이때는 안 그랬어요. 이때는 왜냐하면 이게 발음규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T 앞 뒤로 모음이 있는 게 아니라 앞에만 그쵸? 이중 모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교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모음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R 소리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later 되는데 강세가 이 앞에 있어요. 이중 모음에. 정확히 이 환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later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많은 경우에 미국 사람들이 later, I'll see you later. You know what? I'll catch you later. I'll do that later. 그렇게 이제 발음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걸 예를 제가 들어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사진이란 뜻 아시죠? 그쵸? 사진, 빛이란 뜻에, 그쵸? 이제 T-O. photo라고 하는데, photo 이렇게라고도 하는데요. graph. 사진 그래서 이제 photograph 할 때는요, 강세가 여기 있고, 이 T가 두 개의 모음 사이에 T가 있는데, 이게 강세를 이끌지 않는, 그쵸? 음절을 이끌고 있어요. 강세가 없는 음절을 T가 이끌고 있습니다. 첫 소리로. 그러다 보니 죽는 겁니다. 좀 이렇게 T처럼 완전히 살아있지 못하고, 한 단계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suppress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photo가 아니라 photograph 되는데요. 사진술, 또 사진 학 이런 거 이럴 때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될 때는 강세가 여기 있던 일로 바뀌어요. 강세가. 그러다 보니까 photograph였던 것이 photography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T가 이번에는 모음이 있긴 있는데 강세가 있는 음절을 이끄는 음절의 첫 소리로 자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서프레스가 안 되고 T 소리를 다시 다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hotography 그러니까 photography가 아니라 photography 강세가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원래는 T였나 보다. 그래서 원래는 T였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실제로 근데 발음이 나올 때 플랩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증거들을 많이 모아서 저런 결론을 의문 법칙화 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또 아까 그 강세가 없는 경우도 그쵸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를 어디서 많이 보냐면 그 TIVE로 끝나는 그쵸 전미사 TIV가 붙은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미국에서 같이 박사하던 친구인데 말을 참 빨리 하는 그쵸 되게 빨리 했었어요. 그래서 참 가끔씩 제가 못 알아듣고 그랬었는데 저 친구가 발음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음 이건 이제 그쵸 뭐 민감한 그런 뜻인데 모음 사이에 t가 있어요. 근데 저 소리가 요거로 소리를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렇게 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근데 강세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ensitive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강세가 없는 그 두 개 그 모음 사이에서도 얘가 플랩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sensitive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쵸 양극의 또는 긍정적인이란 말 할 때 그 강세는 앞에 있죠, 그쵸? 얘랑 관계없는 음절인데 그래서 강세가 없는 두 모음 사이에서 positive 이렇게 발음되고요. 또 얘 반대말도 있죠. 음극의란 뜻 뭐죠? 그러니까 부정적인이라는 뜻 할 때 negative 그것도 negative가 아니라 negative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합니다. 또 이제 뭐죠? 우리가 저 원어민 할 때 원어민 원래 원어민을 뭐라고 하죠? 무슨 스피커라고 하죠, 그렇죠? native speaker. 근데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native보다는 native 말해요, native. 그래서 N-A-T-I-V-E.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좀 천천히 얘기해 볼래요? 그러면은 저 T를 많이들 살립니다.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평소엔 그쵸? 다 이렇게 이런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은 그때 native, negative, positive, sensitive, photograph, that is tomato 이렇게 플랩이 좀 많이 살아나는 경우죠, 그쵸? 저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쵸? 이렇게 플랩이 나타나는 것은 T가 있는 자리에서, 그쵸? T가 특히 이제 철자로 T가 보이는 자리에서 저것이 이제 플랩으로 나타난다. 이제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D의 경우 있죠, D의 경우에서도 아주 많은 경우에 이렇게 거의 비슷한 저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D도 당연히 그렇죠. T처럼 이렇게 모음 사이에 보이는 단어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학생 중에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 우리말로는 그냥 리더 그러죠, 그렇죠? 근데 영어로는 leader 이렇게 됩니다. leader. 그래서 L-E-A-D-E-R. 여기도 이제 강세가 이쪽에 있죠, 그렇죠? 발음 기호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음이 있고 여기에 강세가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플랩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leader. 또 이제 우리가 신사 숙녀 여러분 할 때 ladies and gentlemen, 그쵸? lady 할 때도 gentle도 그러네요, 보니까 L-A-D-Y 이것도 lady 이렇게 발음입니다. lady 이렇게 플랩이 나오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로 모음 이건 지금 이중모음인데요. 이중모음은 나중에 할 텐데 이중모음 이렇게 하나씩 있고 그 사이에 있는 D 소리가 lady가 아니라 lady 그래서 저렇게 플랩으로 나오는 거고요. 전에 제 친구 중에 인도에서 온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MS 월드 숙제할 때 그쵸? 에세이 쓰고 그럴 때 페이지 수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페이지 수 할 때는 저걸 클릭하고 뭘 해라.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할 때 클릭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은 header, footer 였습니다. 그래서 글의 머리 또는 글의 발 여기 쓰는 거. 근데 그거를 header, footer T인지 D인지 몰라요. 그냥 들어서 똑같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header, H-E-A-D-E-R, footer 이렇게 쓰면은 반드시 이렇게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들을 땐 둘 다 플랩이기 때문에 둘 다 플랩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런 거 D나 여기에, 그쵸? 그 T 둘 다 이렇게 플랩으로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동음이의어가 좀 몇 개 있는데요. 그 동음이의어를 좀 몇 개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글 쓰는 사람 있죠? 글 쓰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글 쓰는 사람? 그쵸? writer죠, writer. 그리고 또, 오토바이나 뭐 자전거 타는 사람. 그쵸? 말 타는 사람. 그 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writer입니다. 그쵸? 근데 쓰기는, 이게 글 쓰는 사람이죠. 그쵸? write. 거기서는 T죠. 근데, 이게 ER이 붙어서 뭐뭐 하는 사람, 요 어미가 붙으니까, writer 이렇게 됩니다. 그쵸? 여기 모음이 생기면서, 딱, 환경이 저대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말 타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그래서 rider, 그쵸? ride. 여기까지 하면 그냥, ride로 끝나는데, r을 붙이니까, 요 환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 환경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플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두 개 발음이 똑같아요. 근데 영어는 물론, 철자대로 발음할 수가 없죠. 그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6개 철자밖에 안 되고, 말소리의 수는 41개입니다. 그래서, 철자 하나에 소리 하나, 우리말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건 다른데, 소리는 똑같은 그런, 그쵸? 단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렇고요. 또 한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제가 많이는 아니라, 제가 그동안 이제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건데, 이게 뭐죠? letter, 사다리죠. 그쵸? 사다리.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자, 후자 그럴 때 영어에서, 그쵸? 첫 번째 거는 뭐뭐하고 두 번째 거는 뭐뭐 한다. 근데 formal, 전자는 어떻고, letter, 후자는 어떻다. 그래서 이게 그때 후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둘 다, 요렇게 이제 여기가 환경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letter, 발음이 똑같아요, 두 개가. 저렇게 이제 쓰는 건 다르고, 그쵸? 발음은 똑같은 그런 단어들이 있는가 하면, 물론 당연히 우리말에서 이제 동음이의어 하면은 쓰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동음이의어가 되는데, 영어는 쓰는 게 이렇게 달라도 동음이의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발음도 똑같고, 쓰는 것까지 똑같은 그런 단어들도 있죠. 그쵸? 그쵸? bank, 은행, 돈 넣는 그런 은행 뜻, 또는, 강의 강둑 있죠. 거기도 bank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쓰는 것도 똑같고, 발음하는 것도 똑같고, 그쵸? 그런, 단어는 또 이제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언젠가 뭐라 그럴까요? 저랑 막 얘기하다가 음악 얘기를 막 했었어요. 막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발음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대충 제가 쓰면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면서 그쵸? S 붙여가지고 아니 이게 참 약간 Z 복수도 만들고 그렇게 막 발음하는데 cities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 친구가 자꾸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그 친구가 잠깐만 너 지금 무슨 얘기냐 그게 지금. 그래서 제가 음악 듣는 CD 있지 않냐 CD 컴팩트 디스크 해가지고 CD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가 cities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들렸냐 하면 요 단어를 말하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이 단어의 T는 정확히 이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T는 이렇게 되죠. 근데 CD에 이 D는 있지 않습니까? 발음 기호를 쓰자면은 이렇게 돼요. 이 D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nitials는 있지 않습니까? initial은 물론 단어의 첫자들 모아서 이제 만든 그 첫자들만 모아놓은 거죠. 이제 그래서 첫자들만 모아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철자들을 다 제대로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C, D 이렇게 읽어줘야 정상인데 제가 자꾸만 city 하니까 그 친구가 알아듣질 못하고 좀 짜증이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그 자기가 뭐 어느 정도 알았다 싶다 싶을 때 또 어떤 챌린지가 나와. 이제는 좀 됐다. 내가 좀 한다. 이렇게 싶으니까 또 갑자기 뭐 어려움이 나오고. 그래서 가도 이제 어떤 그 어려움이 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자꾸 연습을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자꾸 넘어가는 그런 수밖에 없고요. 예, 오늘은 이 플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좀 얘기가 길었네요. 지금 벌써 25분이 돼갔는데, 이 정도면 대충, 그쵸? 얘기는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어떤, 그렇죠. 뭐 약간 법칙이라고 할까? 그런데 그 예외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은. 그렇게 예외를 보일 때, 여러분 약간 오픈 마인드로요. 좀 마음을 좀 열고, 저거는 뭔가, 저것도 내가 좀 탐구해 봐야 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예, 플랩 얘기 많이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비음. 잠시만요. 하여튼 뭐, 비음 아니면 유음, 그 둘 중에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